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왕좌를 지켜온 미국 엔비디아 회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들의 자존심이 단 한 줄의 기사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새로운 AI 칩 공개. HBM 메모리 탑재.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실리콘밸리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엔비디아를 떠받쳐온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메모리 회사 아닌가? GPU라니 그건 우리만의 영역인데. 숫자가 공개되자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메모리 대역폭 무려 50% 증가. 전력 효율 30% 절감. 가격은 엔비디아 칩의 단 70% 수준. 한국? 아직도 후진국이지. 흉내만 내는 삼류 나라잖아. 삼성? 메모리나 팔던 싸구려 회사가 무슨 GPU를 만든다고?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숫자들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칩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가?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왕자, 그 자리를 이제 한국이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한국이 앞섰단 말인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에 불과한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삼성이 공개한 그 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따라잡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 그리고 지금껏 감춰왔던 비밀 신기술이 숫자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전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던 바로 그 순간 삼성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조차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의 칩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엔비디아조차 무너뜨린 그 숨겨진 혁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에요. 저는 25해 동안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GPU를 만든 회사였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엔비디아의 힘을 만든 설계자라고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이슨 황 대표와 처음부터 함께 일하고 있었고 늘 엔비디아를 믿고 있었어요. 저희가 최고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평범한 어느 아침 모든 게 바뀌고 말았어요. 실리콘밸리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에 한 줄의 기사가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문장은 제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었어요. 삼성전자 새로운 AI 칩 공개. HBM 메모리 탑재.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삼성?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은 그냥 메모리 회사잖아. D램 팔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잖아. 그런데 GPU라니? 엔비디아를 이길 수는 없어. 저는 억지로 웃어넘기며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한 기분을 밀어내려고 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삼성은 그냥 메모리 회사야. 엔비디아가 미래야. 한국은 앞설 수 없어. 한국은 앞설 수 없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되뇌어도 기사에 적힌 숫자들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메모리 대역폭이 50% 더 높음. 전력 효율이 30% 더 좋음. 가격은 엔비디아 칩의 70% 수준. 제 눈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었어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수치였죠.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선물해 주셨던 빨간색 HPU35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25해 동안 저는 이 계산기를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다시 계산을 눌러보았어요. 결과는 늘 같았어요. 한국의 칩이 더 빨랐습니다. 한국의 칩이 더 저렴했습니다.
한국의 칩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묘한 압박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분노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으며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죠. 그 순간 제 오랜 친구이자 상사였던 제이슨 황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같은 보고서를 본 상태였죠. 그의 눈빛은 굉장히 진지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직접 가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제이슨. 이건 그냥 마케팅일 뿐이야. 그냥 종이 위에 적힌 숫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끝내 말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은 늘 뒤따르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혹시 세상이 제 눈앞에서 바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에 빛나고 있는 엔비디아 로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25대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제 자신에게 경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은 효율적이다. 삼성은 강하다. 삼성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를 떠나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여정이요. 2주 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어요. 25해 동안 저는 엔비디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희가 리더였고 챔피언이었으며 개척자라고 굳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한 회사, 바로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냥 마케팅일 뿐이야. 내가 직접 가서 보면 이게 과장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되뇌어도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마침내 창밖으로 땅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내려앉아 인천국제공항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항 중 하나라고 들었었는데 이제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공기에 압도당했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차분했으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줄은 빠르게 흘러갔고 직원들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은은한 커피 향이 풍겨오고 있었고 달콤한 팥빵 냄새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건 다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공항은 늘 혼잡하고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가득했었는데 이곳은 묘하게 질서와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의 엔지니어 12명이 함께 했었죠. 저희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 장비들은 칩의 성능을 세세하게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었죠. 저희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삼성의 새로운 AI 칩을 직접 테스트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인천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고속도로는 여전히 밝고 깨끗했어요.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넓은 한강 위로는 거대한 다리들이 푸른빛과 하얀빛으로 반짝이며 연결되어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대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불빛이 기술을 이기는 건 아니야. GPU가 기술을 결정하는 거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저희는 삼성의 본사가 있는 수원의 디지털 시티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거의 작은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넓은 도로,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 끝없이 이어지는 연구센터. 경비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커다란 문이 열리자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바로 저희를 맞이했었어요. 그들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죠. 안경을 쓴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감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어요. 예의가 좋은 게 더 나은 칩을 만드는 건 아니야. 존중이 성능을 이기는 건 아니야. 연구소 안복도를 걸으며 저는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장비는 좀 오래된 것 같네.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시스템은 아직 미완성인 것 같아. 반쯤 완성된 장치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약점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죠. 그런데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장비도 아니었죠.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눈빛은 맑고 빛나고 있었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오만하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결의만 담겨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는 엔비디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일 박사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말이죠. 그의 말은 연구소를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자동차들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붉고 푸르고 초록색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며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 앞서 있다면? 만약 삼성이 실제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엔비디아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제 인생에는 어떤 의미일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마치 적진에 들어서는 병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총 대신 방정식과 회로 그리고 칩을 들고 말이죠. 내일 테스트가 시작될 거예요. 내일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은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었어요. 호텔 방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었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리며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내세운 대담한 주장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빈 숫자에 불과한지 확인하게 될 날이었죠. 저는 정장을 입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빨간색 HP-35 계산기를 챙겨 들고 거울 앞에 섰었어요. 25해 동안 저는 확신하고 있었죠. 엔비디아가 GPU의 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긴장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저희 팀이 삼성의 메인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팽팽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는 모니터, 전선, 냉각장치, 무거운 테스트 장비들이 가득 놓여 있었죠. 공기 속에는 금속과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퍼지고 있었어요. 연구실 한쪽에는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AI 칩을 세팅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희 엔비디아 팀이 실리콘밸리의 자랑인 최신 GPU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장비가 성능이라는 전장에서 맞붙게 될 순간이었죠. 삼성의 한 수석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오늘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변명도 속임수도 없습니다. 저는 차분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두 칩은 동시에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코드와 진행 막대가 빛을 내며 흘러가고 있었죠. 팬이 거세게 돌아가며 기계음이 연구실 전체를 폭풍처럼 메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과가 거의 비슷해 보였어요. 두 칩 모두 빠르게 돌아갔고 성능도 강력해 보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봐라. 삼성도 좋긴 하지만 더 낫진 않아. 엔비디아가 여전히 최고야.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칩은 안정적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온도는 안정적으로 잡혀 있었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죠. 반면 저희 엔비디아의 GPU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열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고 냉각 장치가 점점 더 세게 돌고 있었지만 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실수야. 측정을 다시 확인해. 제 엔지니어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모든 케이블과 센서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칩은 전력 효율이 25% 더 높았어요. 삼성의 칩은 메모리 대역폭이 30% 더 넓었어요. 삼성의 칩은 차분히 온도를 유지하는데 저희 칩은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죠. 연구실은 기계음만 남은 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빨간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주셨던 선물이자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였죠. 손이 떨리는 채로 직접 숫자를 입력해 보았어요.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삼성의 칩은 단순히 동등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제 목소리가 무서울 만큼 낮게 속삭였어요. 삼성은 효율적이다. 삼성은 안정적이다. 삼성은 강하다. 젊은 한국 연구원들의 자세가 곧게 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은 절대 앞설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혁신은 미국에만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수원의 연구실에서 저는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를 내고 싶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케팅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짜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크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죠. 마치 이 순간이 당연히 올 거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았어요. 그 차분한 자신감은 숫자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자신의 일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의 혁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엔지니어링은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해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죠. 시험이 끝날 무렵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이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에 계산기를 쥔 채 화면에 찍힌 최종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5회 만에 처음으로 제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거의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은 효율적이다. 삼성은 안정적이다. 삼성은 강하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긴 하루의 시험이 끝난 뒤 삼성의 한 엔지니어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 연구원이었고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죠.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시험 결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제 자존심도 상처받아 있었거든요. 마치 첫 전투에서 패배한 병사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진심 어린 초대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수원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양쪽에는 작은 식당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공기에는 마늘, 구운 고기, 참기름 냄새가 가득 섞여 퍼지고 있었어요. 위로는 붉고 노란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음식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작은 전통 식당이었어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따뜻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고 있었죠. 주인장은 먼저 불고기를 내왔어요.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과 양파, 마늘로 볶아낸 음식이었죠. 그 다음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나왔는데
고춧가루로 붉게 물든 국물이 눈앞에서 끓고 있었어요. 또 다양한 반찬들이 상 위에 놓였는데 매콤한 무, 김, 콩나물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서툴게 금속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 어색했죠. 그러자 박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잡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불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부드러움이 한꺼번에 느껴지고 있었죠. 김치찌개는 매웠지만 동시에 마음을 감싸주는 듯 따뜻했어요. 마치 추운 날 덮는 담요 같았죠. 음식을 먹을수록 제 가슴속 긴장도 서서히 풀리고 있었어요. 박 연구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속도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효율성과 접근성입니다. 인공지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부자만 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엔비디아에서의 우리의 모토는 늘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강하게였거든요. 저희는 성능 기록 지배를 쫓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들은 단어들은 달랐습니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고 모두를 위해. 저는 잠시 말없이 제 앞의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고성능 컴퓨팅의 좁은 세계를 넘어 기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말하는 이는 없었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렇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닌가요? 박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성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그건 달이라기보다는 벽이 됩니다.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진짜 효율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말 속에 있던 함께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함께. 미국에서는 경쟁, 라이벌, 승자와 패자에 익숙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균형, 나눔,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수원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활기찬 거리, 반짝이는 불빛, 웃음소리, 가족들이 모여 앉아있는 모습, 학생들의 빠른 발걸음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로 높게 솟은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박 연구원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본 젊은 엔지니어들의 단호한 눈빛과 그 조용한 자신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진짜 혁신은 균형 있고 효율적이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입술에 천천히 마치 처음 불러보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국은 모두를 위한 곳이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엔지니어링의 의미를 제가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밤 창밖에 한국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단지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말이죠.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일이 또 다른 배움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호기심을 품고 삼성연구소로 향했었어요. 전날의 시험 결과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말해준 진실은 단 하나였어요. 삼성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리문을 지나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복도는 밝고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미 일하고 있었고 얼굴은 설렘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나이가 많은 연구원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로 논쟁하며 웃었고 화이트보드 위에 아이디어를 휘갈겨 적고 또 지우고 있었죠.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회의는 늘 전투 같았었어요. 가장 큰 목소리만이 살아남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막내 인턴조차도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고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좋으면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웃으며 지우고 다시 시도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불꽃 같은 열정을 가졌던 그때의 제 모습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느껴지는 불꽃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25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앳된 얼굴이었죠. 그의 손에는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의 스케치가 들려 있었어요.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앤더슨 박사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 거리를 줄이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면 전력은 줄이고 속도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25해 동안 엔비디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죠. 그것은 우아했고 효율적이었으며 한국적이었어요. 저는 그의 스케치 위로 몸을 기울여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하겠는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 말이죠. 며칠이 흘러가며 저는 점점 그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밤늦도록 설계를 시험했었죠. 때로는 칩이 실패했고 때로는 수치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도전했어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격려했죠. 다음에는 될 거야. 우리 함께라면 고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 단순한 말들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연료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엔비디아의 연구소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 실패는 곧 비난이었고 비난은 곧 침묵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패가 단지 성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계단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긴 테스트 끝에 저는 제 빨간 계산기를 꺼내들었어요. 다시 한번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계산해본 결과 만약 엔비디아와 삼성이 힘을 합친다면, 서로 싸우는 대신 강점을 합친다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칩보다 3배는 빠른 칩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결과는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계산기의 작은 화면을 바라보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하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빠르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아진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짜 힘은 경쟁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기술의 진짜 힘은 협력에 있었던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열정으로 반짝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균형 있고 효율적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은 깨달음에 닿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흉내 내는 게 아니었죠. 한국은 창조하고 있었고 앞장서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그들을 의심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연구소 한가운데 서서 제 눈으로 그들의 혁신을 보면서 저는 존경심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학생들이 웃고 있었고 가족들은 따뜻한 국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한강 위 불빛은 반짝이며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있었고 따뜻했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연구소에서 만난 그 엔지니어들처럼요.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말들을요. 한국은 단순히 메모리가 아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한국은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진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가장 힘든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저는 무겁게 앉아 있었어요. 구름은 하늘에 산처럼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25해 동안 제 인생은 엔비디아였어요. 제 젊음을 모두 바쳤었고 그 회사가 무적이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을 본 것이었죠.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제이슨 황이 직접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죠. 친구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바닥부터 함께 일구었던 동료였으니까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이슨, 제가 본 건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실리콘밸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삼성의 칩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했었죠. 그 숫자들은 진짜였어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력하고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진짜 힘이었습니다. 제이슨은 팔짱을 끼고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존중이 느껴지고 있었죠. 마이클, 진짜 혁신은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만 일어나는 법이지. 내 마음이 한국에 있다면 가게.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 했죠. 25해 동안 나란히 서 있었던 친구가 이제는 제게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정이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사직했어요. 그 회사는 제 집이었고 제 자존심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지만 저는 내려놓았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어요.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수원의 삼성 디지털 시티의 문을 지나 걷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아닌 구성원으로서였죠. 제 새 책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제 아버지가 주셨던 빨간 HP35 계산기를 올려두었어요. 저는 그것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은 경쟁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가 되었어요. 협력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주위에는 새로운 한국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빛나고 있었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제가 처음 보았던 그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들은 힘찬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그 순간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칩에 관한 것도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에 관한 것이었고 나란히 서서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일이었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엔비디아의 마이클 앤더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삼성의 마이클 앤더슨이 되었죠.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혁신이란 단 하나의 회사나 단 하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혁신은 협력과 효율 그리고 사람다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원 제세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에 당당히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그 말은 제 평생을 따라올 것이었죠.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효율적이다. 한국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